오늘의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지금 내란 세력과의 싸움은 나쁜 것인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금 많은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지로 분류되는 신문들도 싸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류 언론, 특히 신문 그리고 방송 포함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싸우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싸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싸우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되는데 심판이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리한 싸움을 할 때는, 명분이 있는 싸움을 할 때는 싸움의 이유를 들어서 싸움의 상대를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 편이 질 것 같을 때는 싸운다고 욕을 하죠. 싸움 자체를 비판합니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죠. 왜 싸우는지, 싸움의 이유는 뭔지, 각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따지고 보면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움한다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연일 싸우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서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에서 싸우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싸움은 다 이유가 있고 큰 틀에서 묶어보자면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싸움 자체는 올바른 싸움이고 정의로운 싸움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조차도 싸운다고 비판을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도둑과 집주인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도둑놈을 막으려는 집주인과의 싸움. 그 싸움을 싸운다고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원인은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싸움입니다. 집주인은 그걸 막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싸움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는 싸움이 벌어질 때, 그리고 자기 편이 질 것 같을 때는 싸운다고 욕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거나 아니면 자기 편이 이길 것 같은 그럴 때에는 이유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죠. 최근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대부분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를테면 조희대 사법부, 윤석열을 풀어주려 했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이런 중대한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에 대한 싸움을 국회가 시작했는데 싸운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내란 세력과의 싸움조차도 싸움 자체를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한겨레 경향신문도 싸운다고 비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중하면서도 야속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공장과 매불쇼만 있다고 한국 언론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신문사, 좋은 방송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소중한 건 알겠는데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김어준을 김호준으로 발음하고 있습니까? 김어준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뉴스공장도 시청률이 줄었나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를 보면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는데 전부 다 불출석하기로 했죠. 근데 지금 중앙일보는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습니다. 희한한 대법원장 청문회, 증거는 전원뿐이라고 했는데 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 어디 뉴탐사가 있나요? 더탐사가 있나요? 그 인터넷 매체가 한 4인 회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조희대가 왜 관례, 전례를 다 어기고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의 후보 자격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박탈하려 했는지, 그것도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죄를 유죄로 되돌리는 파기환송심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대선에 개입한 건 아닌지, 그리고 직위원이 날짜로 계산하라는 걸 시간으로 계산하고 법을 왜곡해서 윤석열을 풀어줬는데 그 직위원이 계속해서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그 4인 회동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곁들여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허위라고 해서 조희대나 직위원에 대한 청문회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온 국민이 목격한 내란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내란을 반대하거나 내란을 척결하는데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내란을 척결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를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전원의 전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없어도 조희대 청문회는 해야 되는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중앙일보가. 자, 한겨레 신문을 한번 보면요. 한겨레 신문이 소중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법원장은 무오류 선언인가? 이게 제대로 된 기사입니다. 조희대는 불출석 사유로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청문회에는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래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사건의 전원 합의체 회부 과정이 대법원이 고수해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재판 결과를 해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가 무엇을 하든 말든 국민들이 감히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만 유독 이례적인 절차를 적용했는지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히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한겨레 신문의 사설 내용인데 이런 정도의 사설을 실은 신문이 오늘 한겨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겨레가. 경향신문조차도 오늘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디지털 대란, 중국인 무비자, 멈춰선 한강버스 3건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소중하고 경향도 소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 감사위가 쥐기현 접대 의혹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적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경향신문에서 오늘 보도했지만 커피 승객이 낸 요금 800원으로 커피 뽑아 먹었다가 해고된 버스 기사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이 돼서 해고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초코파이 하나하고 커스터드 하나 1,050원에 불과한 과자 2봉지를 먹은 경비 노동자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해고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심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벌금형을 확정하면 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버스 운전사는 800원어치 커피를 먹어도 해고가 되고 경비는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 하나만 먹어도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귀현은 68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룸살롱 사진까지 공개가 됐지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런 서민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매섭고 이런 지귀현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특히 권력을 오랫동안 향유해온 판검사들에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김학의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지귀현도 지금까지 징계를 안 받고 내란 사건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청문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여기에 대해서 지귀현이나 조이대를 비판하지 않고 두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갖고 싸우면 싸움을 한다고 비판을 하죠. 미디어법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디어법은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이때는 SBS 앵커였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영상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이 미디어법 엄청나게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제가 이때 국회를 출입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유리창이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근데 이때 이 몸싸움은 이 미디어법의 내용이 뭐냐면 조중동에게 매경에게 종편을 허용해주는 법이죠. 그리고 연합뉴스에게 연합뉴스비를 만들어준 법이 이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조선동아중앙 매경은 종편이란 방송을 얻게 됐습니다. 이때 국회 싸움에 대해서 신문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왜 당시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미디어법을 개정했냐 하면 한국 언론의 지형 자체를 영원히 보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매경은 신문 그 자체만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방송까지 진출해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뒤에 대통령이 되고 국회에서 압도적 일당이 돼도 이미 통과돼서 구조가 뿌리를 내려버리면 손대기 어렵습니다. 조중동 이미 채널이 다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연관돼서 생업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득권 세력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구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과감하고 적극적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조중동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법에 이렇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국회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내란을 척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싸움을 한다고 지금 조중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5%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조희대 때리자 이재명 지지율 55% 최저치 찍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표를 보니까 역대 최저라고 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며칠 됐다고 역대 최저라는 표현을 씁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들이대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국회가 조희대도 탄핵하거나 하지 말고 지금 내란의 척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중단하라는 그런 근거로 이 여론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이런 여론조사에 의식을 해서 내란을 척결하고 구조를 바꿔서 대한민국이 탄탄한 민주주의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조중동에게 종편을 허용하는 그런 법안조차도 몸싸움을 불사하면서 처리를 시켜서 언론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아주 초기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지금 민주당 연합이 189석이잖아요. 지금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로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해서 여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바꾸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고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은 지금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잘못되어 온 기득권으로서 국민의 어떤 삶을,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고 정치에 편향된 정치적 의식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법원과 검찰을 개혁하는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구조는 구조대로 망쳐놓고 여론도 여론대로 나빠질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주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면 여론은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관 예우가 사라지고 내란 세력이 척결되고 그러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지지율에 연연해서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정권을 윤석열에게 내주는 바람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을 참고를 하되 이 지지율을 들이대면서 개혁을 막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에는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고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면 여론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이대와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중앙일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들이 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던 짓을 멈추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여론조사로 말할 것 같으면 조이대가 청문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여론은 68.2%로 압도적입니다. 보시면 여기 여론조사 꽃하고 ARS 조사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꽃은 캐티 조사입니다. 캐티는 컴퓨터 텔레폰 인터뷰 아마 이거의 약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캐티라고 하고 자동응답을 ARS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한 캐티 조사에서도 조이대가 출석해야 된다 68.2고 ARS 조사에서도 57.4%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로 인용하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인용하면서 조이대 청문회도 해서는 안 되고 조이대 탄핵도 해서는 안 되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변하게 돼 있고 옳은 일을 뚜벅뚜벅 하면 여론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조이대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이 조이대 청문회 출석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렇게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 인용하지 않죠. 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쟁점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 후폭풍은 어떡할 건가 이렇게 사설입니다. 정부조직법, 증언감정법, 검찰청 폐지, 현 정부 검찰총장 대행까지 경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미디어법은 훨씬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국회 의석도 그때 찬성이 153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다수의 표결로 통과가 되고 있고 내란을 척결하기 위한 쟁점 법안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증언감정법은 국회에 나가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국회 청문회에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국회 출석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냥 인생을 망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인데 이런 꼭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후폭풍은 어떡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후폭풍이 있습니까? 중앙일보가 이렇게 떠드는 게 후폭풍이죠. 국민의힘에서 떠드는 게 후폭풍이죠. 그러니까 후폭풍이 없어도 맨날 이렇게 후폭풍 이야기하고 역풍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뚜벅뚜벅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신문 강성 지지층만 보이는 여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또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설이죠. 자, 국민일보 전상망 마비 책임 놓고 내 탓 공방만 하는 여야 또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망 마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언론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지 이재명 정부의 잘못인지 가려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넉 달이 안 됐습니다. 넉 달밖에 안 됐지만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죠.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서 제대로 안 해놓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싸웠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언론이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잘못한 일인지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잡아갖고 비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민일보는 아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따져보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재명 정부에게는 주문할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때는 전 정부 탓을 못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따져본다면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이야기는 따지지 않고 공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죠. 중앙일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전상망 마비에 또다시 번진 공방 고질병. 그 언론이 하는 일도 지금 맨날 공방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공방 타령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뭐가 시고 뭐가 비인지 모르게 하면서 공방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게 언론의 프레임입니다. 방송도 KBS, MBC도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다. 판단은 각자 국민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게 이제 방송 보도의 거의 프레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따질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따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싸잡아 비판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대전센터 이중화 예산 61% 깎은 건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전
전부 탓만 하라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럴 때는 싸잡아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 기사 중에서 좀 황당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지금 만사현통이라고 했습니다. 만사현통. 만사형통이란 말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모든 힘이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에게 쏠리면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정두원 의원으로 꼽혔는데 정두원은 이상득과의 권력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죠. 이 모든 권력은 이상득에게로 다 쏠렸습니다. 오죽하면 이상득의 보좌관이던 박영준이 차관이 됐는데 왕차관이라고 하면서 장관이 박영준에게 설명하는데 박영준이 뒷짐지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까지 사진에 찍혔을 정도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만사형통이고 이상득은 만사형통으로 각종 불법을 저질러서 결국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어떤 무슨 불법이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부터 신뢰하던 인물이다. 자, 그러면 최측근이라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실세라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사현통은 김현지만 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김현지가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예산에도 개입을 하고 각종 정책에도 개입을 하고 민간기업에도 개입을 하고 재판에도 개입을 하고 김현지를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때 이상득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게 붙여서 만사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일보는 뭐 그런 신문이니까 뭐 그렇다 쳐요. 조선일보는 뭐 이재명 정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신문이니까 그렇다 치면 한국일보는 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중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적절하지 않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바뀌었는데 국회에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석이 필요하면 출석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국일보 기사인데 만사현통 논란 김현지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김현지가 만사현통에 해당하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불법적이고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동을 해야지 만사현통이란 말이 어울리죠. 근데 이것은 그냥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 위해서 쓰는 용어인데 조선일보는 뭐 원래 그런 신문이니까 썼다 쳐요. 근데 한국일보는 중도지라고 하면서 왜 만사현통 논란 김현지 비서관 하면서 국감회피용 꼼수 이렇게 제목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지를 제가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김현지 비서관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은 이상득에게 썼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 비추어 봤을 때 매우 과장된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소중하지만 가끔씩 아쉽다, 섭섭하다, 야속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요즘 한겨레 신문을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사설을 써주는 것은 한겨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사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기사도 꽤 있습니다. 특히 오피니언 쪽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성한용 칼럼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체질을 벗을 때가 됐다라는 칼럼입니다. 자, 파행 전국 원인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다. 국정 책임 외면하고 싸움 몰두하는 집권 여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은 나쁜 것입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획책했습니다. 헌정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재판은 질질 끌고 있고 조이대는 야당 후보를 날리려고 했고 지귀현은 구속시간을 법을 왜곡해서 계산해서 풀어줬습니다. 그 내란 세력이 지금 곳곳에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 앉아있었고 방심위원장도 윤석열이 임명해 놓은 사람이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관장 곳곳이 다 윤석열이 알을 박아놓은 사람입니다. KBS 사장, 연합뉴스 사장 전부 다 윤석열이 알을 박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란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인데 왜 한겨레는 싸움에 몰두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싸우는 게 국정의 책임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국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이 있는데 싸움의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을 꼽자면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게 지금 다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싸웁니까? 윤석열에게 협조하고 방조했고 침묵했고 이런 원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싸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법부가 검찰이 태생적으로 국민의힘 편입니다. 조중동 한편입니다. 자기네 편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개혁이 되면 국민의힘이 손해를 봅니다. 조중동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개혁이 되면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 성한용 기자는 국정 책임 외면하고 싸움 몰두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야속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에 잇따른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가 경고를 하니까 이 경고를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까? 언론이 경고하면 들어야 됩니다. 언론이 72비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라도 제대로 된 72비를 가려서 여론 형성에 올바른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줘야지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
만들어진 여론의 경고를 이유로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는 거 아니야? 자,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일제히 공격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저는 한겨레라면 적어도 민주시민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후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칼럼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한용 기자는 1959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부장 편집국장도 지냈습니다. 1959년생이면 만 66세죠.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현장에 남아서 칼럼니스트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 사회는 매우 조로화가 되는데 이렇게 66세의 나이에도 현장을 누비면서 이런 칼럼을 쓰는 성한용 기자는 그런 역할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한용 기자가 제시하는 관점과 해설은 제 마음에는 야속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한용 기자는 제가 보기에는 양비론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해야 될 때 싸움을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양비론자입니다. 필요한 싸움조차도 비판을 한다면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자,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장투쟁까지 벌였습니다. 싸움이라고 다 나쁜 싸움이 아닙니다. 의로운 싸움이 있고 필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칼럼이 한겨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야속합니다. 지금 적대와 투쟁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성한용 기자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정상입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에 협조하고 내란을 방조했던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하고 무슨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겁니까? 대화 타협을 할 부분이 있죠. 적어도 그러나 내란 척결,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하면 할 상대가 못 됩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주된 핵심 요인은 내란 척결, 검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봤잖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검찰의 힘으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직에 올랐고 검찰 권력을 믿고 3년 동안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쿠데타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 검찰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란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야당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려고 했던 법원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뭘 지금 적대와 투쟁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복원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한가한 공자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성한용 기자가 내세우는 논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 피해 그리고 민주당과 대통령 피해입니다. 정부 파행이 계속되면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횡행하게 됩니다. 정치 부재의 피해는 결국 온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정치 부재의 원인이 민주당이 제공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집권 내내 정치다운 정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결국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내란 종식이 안 됐는데 정치 부재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내란 종식을 빨리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난리입니다. 성한용 기자가 생각하는 국민은 어떤 국민입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봐주고 유야무야 넘기는 국민들만 성한용 기자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국 파행과 정치 부재로 인한 손해는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손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라는 이야기인데 당장의 손해를 좀 볼 것 같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죠. 반대를 무릅쓰고 성한용 기자가 말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인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한국일보 최문선 논설위원의 칼럼을 인용합니다. 이거 왜 인용합니까? 이게 확대 재생산입니다. 이게 한국일보가 쓰면 한겨레신문 이 칼럼을 인용해서 언론이 이렇게 비판적인데도 이렇게 할 거야라고 씁니다. 한국일보 최문선 논설위원이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하나의 기준이 됩니까?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칼럼도 실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조중동은 차마 인용하지 못하고 그래도 한국일보는 중도지고 경향은 진보지니까 여기 정도의 칼럼은 인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성한용 기자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론조사 또 들먹이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들먹이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자, 오만하거나 방심하면 선거에서 꼭 이변이 일어나는데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내란 척결을 제대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래서 역풍이 불어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 성한용 기자가 역할을 일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다 계속해서 그런 여론을 한국일보, 경향신문하고 같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늘 응원하고 늘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칼럼을 볼 때마다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60% 사이면 충분하다. 30%는 절대 안 변한다. 아침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여 그걸 여론이라 여기는 노인네의 고집이다. 크리스탈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성한용 기자는 신문을 보고 신문에서 나오는 사설을 보고 여론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여론이 있는데 이런 여론들은 보지 않고 본인의 눈에 보이는 여론만 여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김어준과 최욱을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응원하고 성원하고 영향력 있다고 평가하는 걸 아마 성한용 기자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성한용 기자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시민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수거 명단에 성한용이 있었더라면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순위에 성한용 기자가 김어준 위에 올라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에서 MBC를 제치고 1등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신뢰하는 언론인
언론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보는 어떤 눈이 조금 무뎌진 것은 아닌가. 신문에서 나오는 사설이 국민 여론이 아닙니다. 저기 크리스탈님의 지적에 아주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보탰습니다. 근데 버지노크님, 성한용 저분 옛날부터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성한용 기자 개인을 비판하려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한용 기자가 저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저런 칼럼을 쓰는 게 한겨레 현 주소라는 거죠. 한겨레 신문의 현재 내부 구조가, 의사결정과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내는 어떤 의견과 관점과 해설의 구조가 저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 비판하는 외부 칼럼도 시키고 실리고 성한용 기자가 계속해서 막전막부라는 칼럼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거 쓸 때마다 한겨레를 좋아하는 마음이, 한겨레를 다시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저걸 보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저 칼럼은 한겨레 신문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한겨레 신문 내부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은 건강한 신문이라서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획일화된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칩시다. 한겨레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죠. 그건 내부 구성원들에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한겨레 신문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없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 광고, 삼성을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한겨레의 야속함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저 한겨레 신문 구독하고 응원하고 사줘야 됩니다라고 그제도 이야기해서 나는 안 살란다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 많은데, 제가 오늘 또 성한용 칼럼을 다시 읽어보면서 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한용 기자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치도 잘 모르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일부의 의견만 옳다고 강변하는 어리석은 기자라고 저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뉴스타파가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KBS 제 선배죠. 김용진 기자가 나가서 대표를 오랫동안 하면서 기틀을 다졌던 독립 언론입니다. 탐사 언론, 탐사보도 전문 매체죠. 현 대표인 박중석 대표는 저랑 KBS 입사 동기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기틀을 다졌던, 지금은 떠났지만 김경래 기자, 시민보 기자 지금 남아있죠. 제가 아주 KBS에서 좋아하던 후배 기자들입니다. 뉴스타파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아들 취업 의혹, 외압 의혹을 폭로하는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장관들, 장관급 인사나 고위공직자들 에 대한 어떤 탐사 보도를 계속했었고,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 조각 당시에 인사검증 보도를 여러 번 해서 뉴스타파 왜 이러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특활비를 공개했는데 일부 내역 공개가 기준에 맞지 않다, 예산을 오남용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뉴스타파가 아주 훌륭한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아직 사세는 레거시 미디어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잘못을 눈을 감는다, 거기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소홀히 한다, 야당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탐사 보도를 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탐사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올바른 언론이 아니죠. 뉴스타파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뉴스타파 한 번 할 때마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을 철회해갖고 후원 계좌에서 이탈이 우수수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한테 민주당을 덮어놓고 옹호하라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이런 거는 저는 응원합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실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처럼 민주시민의 어떤 염원이나 바램이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면서 조중동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관점과 해석을 내놓을 때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가 현재 언론 중에서 언론 본령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언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싸움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움은 다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싸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길래 이것이 싸움으로 번졌는지를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서로 부딪히면 50대 50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무과실이 나올 때도 있고 90대 1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싸움은 대부분 이렇게 50대 50인지 무과실인지 한쪽이 90대 10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50대 50으로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싸움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싸움 자체를 비판하는 태도는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한겨레에 속상한 이유는 성한용 기자가 바로 그런 프레임을 들이대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주류 정당이 됐습니다. 주류 정치 세력이 됐습니다. 주요 선거에서 계속 1번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를 했습니다. 주류 정당은 뭐 싸움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봐줘야 주류 정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신뢰를 받으면 주류 정당이 되는 겁니다. 시대 정신을 읽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주류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고 야당과 적당히 타협하고 싸움 안 하는 게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성한용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 체질인가,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는데, 본인의 기준이 얼마나 낡은 기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이 내란 척결에 더 열심히 나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절대로 안 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괜히 걱정도 안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빙고님과 CS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오늘 제가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성한용 기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너무 가감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서운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